인증키를 이용한 SSH 서버 접속, SSH 키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SSH 키젠을 이용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게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격적인 서버에 로그인할 때는 리눅스인 경우에는 etc 패스워드, etc 섀도우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로그인 되거든요. 그거 이외에 별도의 인증 파일을 생성을 해서 그 인증 파일로 로그인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뭐 기존에 그 etc 섀도우에 등록한 패스워드가 1, 2, 3, 4인데 나는 이거는 5, 6, 7, 8 로그인하겠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그 키 제너레이팅에서 생성을 할 때 패스워드를 지정하지 않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할 때 역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이제 그 아까 그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그 원격 쉘 있지 않습니까? 원격 쉘. SSH하고 이제 명령어. 그러니까 만약에 패스워드 설정되어 있으면 원격적인 명령을 내린 다음에 다시 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즉 그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냥 로컬에 있는 시스템인 것처럼 바로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 네, 바로 즉시 적용이 되게끔 패스워드 입력 적용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격 복사할 때 SCP 같은 원격 복사 명령어도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조금 유용한 어떤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SS 키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어, 하나의 구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인증을 할 때 서버에서 인증할 때는 있으면 섀도우 패스워드를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을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특정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이런 어떤 그 SS 키젠을 통해서 authorize keys라는 파일이 만약에 생성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기존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보안상 어떻게 보면 또 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SSH 접속할 때 패스워드 입력하에 접속을 합니다, 보통. 여기서 접속한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CCP 때 섀도우 파일에 있는 패스워드, 즉, ECCP 패스워드, 섀도우를 통해서 접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키제한을 하게 되면 별도의 인증 키 파일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리는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GNUPG,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GPG라고 부르는 걸 해보셨으면 아마 손쉽게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SS 키젠을 실행하는 거는 접속하는 측인, 즉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SSH 클라이언트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키젠을 하게 되면 본인의 홈 디렉토리 안쪽에요. 홈 디렉토리 안쪽에 ssh.ssh라는 그 디렉토리가 일단 SSH 관련된 그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상을 하는 순간 만약에 이제 RSA라는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는데 그 RSA라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게 되면 id 언더바 RSA라는 파일하고요. id 언더바 RSA.pub이라는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id 언더바 RSA가 이제 비밀키 또는 우리가 개인키라고 부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ub은 이제 공개키, 퍼블릭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퍼블릭 키를요.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홈 디렉토리 같은 계정이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포세인이고요. 물론 뭐 다른 계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에럽션이나 골뱅이를 붙이시면 됩니다. 포세인이면 이쪽 서버의 포세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ssh authorize keys를 복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키 두 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 즉 비밀 키하고 그 다음에 원격 키에 그 복사해둔 공개 키 가지고 공개 키 가지고 이제 키를 조회를 해서 로그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한 이 키를 쌍을 생성을 할 때 패스워드를 지정하면 그 패스워드가 그 원격지 SSL 접속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패스워드를 지정하지 않았다 라고 하게 되면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피하는 절차. 카피는 그 FTP 같은 걸로 보내도 되고요. 저희가 SSL 쓰기 때문에 SCP로, 제가 책에도 썼지만 SCP로 복사해서 보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젠. 사용법은 키젠 옵션이라는 거죠. 옵션은 마이너스 T 옵션 마시고 타입. 여기 보면 이제 뭐 RSA냐, 뭐 DSA냐, 뭐 이렇게. 요건 이제 뭐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RSA가 적용이 되고요.
RSA가 적용이 되고, 만약에 DSA를 하겠다면 마이너스 T DSA 하게 되면 DSA 인증키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냥 SSA 키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 뭐 해보겠지만 메시지 뜹니다. 그 generating이라고 쓰고요. public private key RSA 키페어를 생성한다는 거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잘 보여주실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생성된다는 겁니다. 홈 밑에 포세인 밑에 SSH, ID, RSA고 만약에 다른 파일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뭐 지정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터 패스 프레이즈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 패스가 가는데 문구를 여기다 입력하는 건데 여기 보면 empty for no password라는 거죠. 저희는 일단 no password 하겠습니다. no password. 만약 여기서 뭐 5678 하면 5678로 바뀌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냥 엔터 두 번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처럼 이제 홈 밑에 포세인 밑에 .sh 밑에 ID 언더바 RSA랑 ID 언더바 RSA 펍이 생성된다라는 메시지가 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 한번 해보죠. 자, 이 작업이요. 자, 이 작업 어디서 한다? 예,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겁니다. 서버는 일단 중지하고요. 네, 이쪽 클라이언트입니다. 여기 EXIT 해야 되겠죠? 네, EXIT 하셔야 됩니다. 서버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IP 일단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컴퓨터 106번입니다. 지금 106번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후 한번 해볼게요. 후 로그인 안 되겠습니다. 괜히 또 저쪽에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S- 포세인 해보겠습니다. 포세인. 네, 포세인 사용자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쪽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자, SSH 다시 키젠입니다. 키 제너레이터. 엔터 쳐보자 그냥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오죠? generating public slash private RSA 키페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그냥 엔터 하게 되면 저 기본 파일 저게 생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바꾸진 않겠습니다. 그냥 기본 파일 써보겠습니다. 엔터 치죠. 자, 그 다음에 네,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겁니다. 엔터 패스프레이즈 입력하는데 만약 이걸 진짜 또 말씀드리죠. 이거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그 패스워드를 이제 원격지 로그인할 때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없게끔 해보겠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자, 한 번 더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를 지정하지 않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키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ID RSA하고 RSA 펍인데 혹시 홈 디렉토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아까 노노스밖에 없었을 텐데 pw-a 하면 .ssh가 그대로 있죠. 자, cd.ssh 해보시면 되고요. 자, ls-l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ls-l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노노스트는요. 이거는 이제 ssh 아까도 보셨지만 ssh로 서버를 접속하게 되면 그 SSH 서버에서 이제 생성하는 키들을 이제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캣하고 노원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또 다른 계정으로 접속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키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생성된 게 이제 ID RSA 펍이랑 ID RSA죠. 파일 하시고요. 이렇게 ID 별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PAM RSA 프라이빗 키하고 OpenSSH RSA 퍼블릭 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캣 하시고 ID 언더바 뭐 RSA 해보시면 내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점_pub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공개키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거를요. 요거를 요 ID 언더바 RSA 펍 어디다? 이쪽 서버요. 그렇죠? 이쪽 서버에 포세인 자리도 있고 이게 포세인 정의를 바꾸겠습니다. 포세인 전환하고요. 네, 뭐 10회 때 뭐 이거 무시하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ls-a 하면 .ssh라는 파일이 없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이걸 어디서 갖다 놔야 되냐면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ssh라는 디렉토리 안쪽에 authorize 키스로 갖다 놔야 돼요. authorized 언더바 키스로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mkdir을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mkdir을 만들고 일단 디렉토리를 만들고 퍼미션을 이제 본인만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퍼미션을 700으로 하셔야 돼요. 본인만 RWS 할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시요. 정리해보면 여기 보고 봐볼게요. 자, ls-ld 점 여기 지금 ssh 디렉토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점이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이고 엔터 치시면 700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700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안 됩니다.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생성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저희가 지금 원격세를 배웠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chmod 하시고요. chmod는 mkdir 하시고요. 뭐 .ssh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M 옵션 있죠. 마이너스 M 이렇게 7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ls-ld.ffa 참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안 하겠다고요. 원격에서 해보자고. rm-rf.ss 지우겠습니다. 지웠어요. 네. 배웠으니까 적극적으로 써먹으셔야죠. 원격에서 됩니다.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래서 원격에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mkdir-m이 펑션을 부여하면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부여하면서 ssh 디렉토리를 생성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 authorize 키를 넣어야 된다는 건데 원격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원격에서 지금 우리가 SSH 배웠잖아요. 네, 원격에서 해보면 되겠죠.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좀 귀찮아도 실습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SSH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2.168. 서버 오시면 제가 105번입니다. 그 다음에 mkdir 하시고 마이너스 m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00.ffh 하시면 돼요. 즉, 내 홈 디렉토리에다가 .ffh 만드는데 어떻게 하라? 퍼미션을 700으로 하라는 거죠. 엔터 쳐보죠. 일단 뭐 지금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셔야겠죠. 패스워드. 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왜냐면 아직 어서라이즈 킷을 복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마이너스 a 해보시면 .ssh 생겼죠. ls 마이너스 펑션 맞는지 봐야 되겠죠. ld.ssh 보시면 700으로 이렇게 사용됐죠. 10시 54분인데 정확히 지금 생성한 겁니다. 생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자, 요거. 다시 ls 하면, id 언더바 rsa.pub을요, pub을 원격지에다가 이걸 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파일 보낼 때 쓰는 게 ftp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미 ftp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ftp 보내셔도 되는데, ssh 쓰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scp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냥 복사가 가능합니다. scp가. 우리가 scp는 우리가 쓰는 cp 명령 있잖아. 그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scp 하고요. 자, 지금 저 아이디 지금 여기 디렉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게 필요 없어요. scp 하고 cp 명령과 사인보 동일하기 때문에 소스죠. 소스를 먼저 쓰시면 소스가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id 언더바 rsa라고 쓰시고요. .pub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상 지금 대상이 192점, 168점, 56점, 105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 홈 디렉토리가 맞춰지기 때문에 .ssh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뭘로 복사해야 되냐면 authorized 언더바 키스입니다. 키스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디렉토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옵션은 필요 없고요. 엔터. 자, 그러면 패스워드 입력하셔야 됩니다. 한번. 패스워드가 제가 본인이 지정하신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됐죠? 패스워드가 이거 틀렸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ssh고요. 그죠? SSH가 없죠. 죄송합니다. authorized key 맞습니다. 저렇게 홈디렉토리 안쪽에 홈디렉토리 안쪽에 SSH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오타랬네. 엔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쳐보죠. 자, 그럼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봐보세요. 서버 봐보겠습니다. cd.ssh 가볼게요. 자, 그러면 ls 해보시면 여기 authorize 키가 복사가 된 거 보이시죠? 스펠링 된 거 아니죠? 아유, 이런. 틀렸네. 지울 수 있었는데 원격히 지울게. 기분 나빠서 다시 SSH 192.168. 죄송합니다. 56.105.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ssh 안쪽에 authorized RM 할게, RM. 한 번 더 실습해보려고요. 한 번 실습하려고. .ssh 안쪽에 authorized 키스라고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을 하고요. 지웠습니다. 그죠? 지웠죠.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아시죠? 자, 다시 복사해보겠습니다. CCP요.
id rsa.pub이죠. pub을요. 천천히 할게요. 192.168.56.105번에 .ssh 안쪽에 also 라이드 언더바 키스로 복사를 하시는 겁니다. 스펠링 뜨시면 안 된다 이번에. sng 됐죠? 자, 다시요. 자, 복사가 됐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자, 일단 로그인 할 때나, 그 다음에 그 원격 시에 할 때 패스워드를 물어보냐, 안 물어냐고 관건이죠. 접속부터 해보죠. 접속부터. 네, 접속부터 해볼게요. 저 일단 이제 패스워드 물어보나 한번 보세요. 192.168.56. SSH 하죠. 너무 마음이 급한데요, 제가요. SSH 192.168.56.105번 한번 해보고 엔터 쳐볼게요. 자, 그럼 봐보세요. 오, 바로 들게 되죠. 지금 바로 접속된 게 맞냐? 맞습니다. 입국 컴피그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네 어디에 들어온 거냐면 네, 105번에 들어온 거예요. 보이시죠? 105번에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되겠죠. 후에 보면 되겠죠. 후. 예, 지금 포생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원격실 해보면 되겠죠. 원격실. 원격실도 안 물어봅니다. EXIT 하고요. 다시. 예, 지금 105번이에요. 아니 106번 다시 106번으로 갔습니다. 후에 보시면 로그인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치를 해보죠. 와치 ls-l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원격에서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원격에서 작업해봅니다. 원격에서 자, SSH 했죠. 192.168. 네, 56. 네, 105번 치고요. 내용대 툴이죠. 이름 바꿔볼게요. 뭐 mv 포세인.txt를요. 포세인 2.txt 바꿔보고 맨 밑에 있기 때문에 맨 밑에 좀 보기 편하라고 엔터를 쳤을 때 네,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네, 뭐 물론 이제 바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와치가 2초 단위 딜레이가 지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거죠. 보이시죠? 거의 뭐 제 로컬 디렉토리인 것처럼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길다. 그러면 뭐 엘리아스 설정하시면 돼요. 엘리아스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엘리아스 하시고요. 자, 뭐 쉽게 하시면 되죠. 엘리아스를요. S가 있기 때문에 뭘로 해볼까요? PP라는 거 해볼까? PP로 해볼까요? 그냥 귀찮으면 P라고 해볼까요? P 없잖아요. 그럼 뭐 엘리아스 P는요. 뭐 이렇게요. SSH 큰 작은 땀 크게 상하면 돼. 192.168. SSH 192.168. 56.105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엔터. 자, 그럼 이제 엘리아스 보시면 P가 이제 이 SSH가 등록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P 찍고 명령을 치시면 돼요. P 찍고 해볼까요? 다시요. 자, 엘리아스 해볼게요. 자, 엘리아스 P 설정된 거 보이시죠? 엘리아스 P 하면 P 내가 이렇게 설정했다. 엘리아스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LSP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P 하시면 되죠. P 하고. 그러면 진짜 로컬인 것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로컬인 것처럼.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MV 포세인 2.tx입니다. 포세인 2.tx를 네, 포세인 3.tx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뒤에 봐보세요. 3.tx 바뀌어있죠. 아주 손쉽게 그냥 거의 뭐 로컬 시스템에 있는 것처럼 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봐보죠. 뭐 그런 내용들 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스펠링 틀렸지만, 네, 중요한 키 내용은 뭐냐면 SSH 키제너 생성한 파일 중에 SSH 디렉토리 안쪽에 생성되는 ID 언더바 rsa.pub을요, 원격지 서버의 홈 디렉토리 안에 .ssh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authorize keys로 네, 복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생성된 디렉토리 있으셔야 되고요. 네, 퍼미션이 700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 보여드린 내용들이 밑에 제가 참고 넣어놨죠. 네, 파일 어차피 보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SCP 쓰면 된다는 거죠. SCP 이게 SSH 지원하는 기능. 사실 그래서 그 특정 몇몇 사이트들은요 SCP만 열어놓고 FTP를 아예 서비스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SCP 쓰라는 거예요. SCP로 쓰던지 아니면 이제 rsync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rsync. 백업하는 명령어 중에 이제 rsync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rsync도 SSH 포트를 이용하거든요.
뭐 그런 걸로 그래서 FTP를 막고 SHP는 RC크로 이제 파일 전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알고 계시면 조금 이용하죠. 그래서 일단은 원격지에 SSH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버 IP를 찍어주시면 204.24.248에 SSH를 700 퍼미션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엔 퍼미션 한번, 키 생성 안 되어 있으면 키 yes 누르시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 입력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송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디 포워드 패스워드 없이 바로 로그인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SSH하고 이렇게 204.248만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